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5000년사 마지막 회 10부 고구려의 탄생편입니다. 고구려 건국사는 오랫동안 한 영웅의 서사로 기억되어 왔다. 활을 잘 쏘는 청년 주몽이 박해를 피해 남하하고 졸본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북부여 계승론의 시각에서 보면 이 서사는 절반만 맞다. 주몽은 분명 위대한 영웅이었다. 그러나 영웅만으로는 국가가 세워지지 않는다.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웅의 능력 위에 정통성이 필요하고 군사력 위에 왕권이 필요하며 개인의 재능 위에 계보가 필요하다. 북부역의 기록을 보면 바로 이 지점에 고무서 단군과 북부여 황실을 놓는다. 이 관점에서 고구려 건국은 단순한 개인 영웅담이 아니다. 그것은 망명 영웅 주몽과 북부여 황실 적통이 결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고무서와 소선호가 있다. 주몽의 출발은 왕좌가 아니라 추방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난 인물이 아니다. 그는 쫓기는 사람이었고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설 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사람이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에서 주몽은 동부여에서 성장한다. 그는 뛰어난 활솜씨를 지녔고 젊은 나이부터 비범한 재능을 드러낸다. 그러나 바로 그 재능이 문제였다. 영웅은 때때로 국가를 세우기 전에 먼저 권력의 위협이 된다. 주몽의 존재는 동부여 내부 권력 구조를 흔들었다. 그의 능력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고 동시에 기존 세력의 경계심도 불러왔다. 결국 그는 동부여를 떠나야 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추방 이야기가 아니다. 고대사의 많은 건국 신화에서 시조는 기존 질서에서 밀려난다. 그는 박해를 받고 이동하며 새로운 땅을 찾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국가는 기존 질서의 중심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가는 경계에서 태어난다. 주몽 역시 그러했다. 그는 동부여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추방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고구려의 시작이었다. 북부여 계승론에서는 이 망명을 더 깊게 본다. 주몽은 단순히 도망친 영웅이 아니다. 그는 북부여로 향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북부여에서 고무서와 소선호를 만나며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주몽 신화는 단순한 탄생 설화가 아니다. 그것은 고구려 왕권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보여주는 정치적 문서다. 주몽은 물을 건너고 추격을 피하며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운다. 이 구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다. 그것은 왕권 이동의 신호다. 기존 국가의 권력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다시 정통성을 얻어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구조다. 북부여 계승론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다. 주몽은 동부여를 떠났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는 북부여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황실 적통과 결합했다. 즉 주몽 신화는 개인 영웅담이 아니라 정통성 획득 과정이다. 영웅은 능력만으로 왕이 되지 않는다. 왕이 되려면 계보가 필요하다. 주몽은 북부여 황실과 만나며 그 계보를 얻는다. 이것이 주몽 신화의 정치적 핵심이다. 그는 단순히 활 잘 쏘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북부여 왕통과 결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열 운명을 가진 인물이었다. 주몽이 도착한 졸본은 빈 땅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미 정치적 질서를 가진 공간이었다. 졸본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북부여 계통 세력이 자리 잡은 정치 중심지로 본다. 이 해석에서 졸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태어난 장소이면서 동시에 북부여 황실이 존재하던 공간이기 때문이다. 고무서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후기 북부여를 일으킨 고두막한의 아들 제6대 단군으로 이미 안정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 유민과 부족, 제후 세력이 결합한 북부여 질서는 고두막한 시대 이후 일정한 안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후계였다. 고무서에게 아들이 없다는 전승은 권력구조 전체를 흔드는 요소였다. 왕통은 이어져야 했고 단군의 맥은 끊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직계 후계자가 없었다. 바로 그때 주몽이 들어온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제야사학은 이것을 북부여 권력구조의 재편으로 본다.
망명 영웅이 북부여 황실에 편입되고 황실 적통과 결합하며 후계 구조가 다시 짜여진다. 즉 졸보는 단순한 건국지가 아니다. 그곳은 북부여와 고구려가 만나는 역사적 교차점이었다. 주몽 인생의 전환점은 전쟁이 아니었다. 고무서를 만난 순간이었다. 제야사학의 북부여 계승론에서는 고무서가 주몽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를 받아들였다고 해석한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몽은 망명객에서 황실 인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북부여 황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고무서는 단순한 잔인이 아니다. 그는 단군 정통성을 가진 왕이며 북부여 황실의 중심이고 초선호의 아버지다. 그와의 만남은 주몽에게 두 가지를 준다. 첫째는 보호다. 주몽은 더 이상 추격당하는 망명객이 아니게 된다. 둘째는 정통성이다. 그는 북부여 황실과 연결되며 새로운 위치를 얻게 된다. 북부여기 기록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한다. 고구려는 주몽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고무서 황실과 주몽 세력이 결합하여 탄생한 국가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소선호가 있다. 고대 국가에서 혼인은 사랑보다 정치였다. 왕실의 혼인은 곧 동맹이었고 왕통 계승이었으며 정통성 이동이었다. 주몽과 소선호의 결합도 마찬가지였다. 제야사학은 이 혼인을 단순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권력 승계 구조로 본다. 소선호는 고무서의 딸이었다. 그리고 고무서에게 아들이 없었다. 그렇다면 소선호는 단순한 공주가 아니다. 그녀는 북부여 황실 적통이다. 주몽이 그녀와 결혼했다는 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다. 그것은 황실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즉 주몽은 외부 영웅에서 황실 후계자로 바뀐다. 이것이 혼인의 정치적 의미다. 제야사학은 더 나아가 고무서 사후 주몽이 북부여 권력을 합법적으로 계승했다고 본다. 즉 고구려 건국은 정복이 아니다. 그것은 승계다. 북부여 왕통이 새로운 이름으로 재편된 사건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고구려는 완전히 새 나라가 아니다. 고구려는 북부여의 후계국이다. 그리고 주몽은 창건자이면서 동시에 계승자다. 그는 새로운 왕이면서 북부여 황실의 사위였다. 이 두 위치가 합쳐질 때 비로소 고구려는 탄생한다. 주몽은 동부여에서 쫓겨난 영웅이었다. 그러나 그의 망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는 북부여에 들어왔고 졸본에서 고무서를 만났으며 소선호와 결합했다. 제야사학의 북부여 계승론은 이를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정통성 획득 과정으로 본다. 주몽 신화는 개인의 모험담이 아니라 왕권 이동의 이야기이며 졸본은 고구려와 북부여가 만나는 교차점이었다. 그리고 소선호와의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북부여 황실 적통과의 결합이었다. 따라서 고구려 건국은 새로운 국가의 창조가 아니라 북부여 왕통이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사건이었다. 주몽은 단순한 건국 영웅이 아니다. 그는 고무서의 사위였고 북부여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이었다. 그렇다면 주몽은 정복자인가 계승자인가? 고구려 건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주몽을 동부여에서 탈출한 영웅으로 보고 졸본에 이르러 새로운 나라를 세운 창건자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주몽이 단순히 빈 땅에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북부여 황실과 결합하여 기존 왕통을 이어받고 그것을 고구려라는 새로운 국가 형태로 확장했다는 계승자의 관점이다. 본 총론은 후자의 관점, 곧 주몽 계승론에 주목한다. 일반적인 고구려 건국 서술은 주몽의 영웅적 탈출에서 시작된다. 주몽은 동부여에서 비범한 능력을 드러냈고 그 능력 때문에 기존 권력층의 시기와 위협을 받았다. 결국 그는 동부여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와 졸본에 이르고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 서술에서 주몽은 분명 강렬한 건국 영웅이다. 그는 박해받는 천재이며 위기를 돌파하는 인물이고 새로운 국가를 여는 시조다. 고구려가 스스로를 동명상왕의 나라로 기억한 것도 바로 이 영웅적 서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일반적 서술에는
하나의 큰 공백이 남는다. 주몽은 어디에서 왕권의 정통성을 얻었는가? 영웅이 나라를 세울 수는 있다. 그러나 영웅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후와 백성, 기존 세력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권은 반드시 정통성을 필요로 한다. 혈통, 혼인, 제천의 권위, 기존 지배층의 승인, 정치적 연합이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주몽을 단순히 도망쳐와서 나라를 세운 정복자로만 보면 고구려 건국의 정치적 깊이가 사라진다. 돌보는 빈 땅이 아니었고 북부여의 왕통도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미 고무서 단군의 왕권과 소소노라는 황실 적통이 존재했다고 보는 전승이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 건국은 단순한 창옥이 아니라 기존 북부여 질서의 재편으로 보아야 한다. 주몽 계승론의 핵심에는 고무서 단군이 있다. 북부여 계승론에 따르면 고무서는 북부여 제6대 단군이며 고두막한 이후 북부여 왕통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 없었고 딸 소소노를 통해 왕통의 미래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 설정은 고구려 건국사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든다. 주몽이 고무서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다. 그것은 북부여 황실 안으로 편입되었다는 뜻이다. 고무서에게 아들이 없었다면 사위인 주몽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왕통 승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고대 왕권에서 사위 계승은 결코 낯선 구조가 아니다. 특히 직계 남성 후계자가 없을 경우 왕녀와 결합한 인물이 왕통을 이어받는 것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주몽 개인의 힘만이 아니라 그가 누구와 결합했는가이다. 그가 소소노와 결합함으로써 주몽은 고무서 왕통과 연결되었다. 그가 고무서의 사위가 됨으로써 주몽은 북부여 정통성의 내부자가 되었다. 그가 고무서 사후 권력을 이어받았다면 고구려 건국은 정복이 아니라 계승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고무서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고무서를 지우면 주몽은 외부에서 들어온 건국 영웅이 된다. 그러나 고무서를 복원하면 주몽은 북부여 왕통을 이어받은 계승자가 된다. 이 차이는 고구려의 성격을 바꾼다. 고구려는 새로 생긴 나라가 아니라 북부여가 새 이름으로 확장된 나라가 된다. 소소노와 주몽의 결합은 고구려 건국의 핵심 사건이다. 그러나 소소노를 단순히 주몽의 아내로만 이해하면 이 결합의 정치적 의미가 사라진다. 소소노는 고무서 단군의 딸로 전승되는 인물이며 북부여 황실의 적통을 품은 존재다. 그녀는 단순한 여성인물이 아니라 북부여 왕통의 살아있는 통로였다. 주몽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적 능력만이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영웅이었지만 망령자였다. 그는 능력이 있었지만 졸본의 기존 세력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정통성이 필요했다. 그 정통성은 소소노와의 결합을 통해 확보되었다. 소소노에게도 주몽은 필요했다. 고무서에게 아들이 없었다면 북부여 황실은 새로운 후계 구조를 세워야 했다. 이때 주몽은 뛰어난 능력과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소소노와 주몽의 결합은 황실 적통과 영웅적 능력이 만나는 사건이었다. 이 결합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주몽에게 북부여 황실의 정통성을 부여했다. 둘째, 소소노를 통해 북부여 왕통이 고구려 건국 속으로 이어졌다. 셋째, 훗날 비리와 온조를 통해 그 정통성이 다시 백제로 남아하는 길을 열었다. 따라서 소소노와 주몽의 결합은 부부의 결합이기 전에 정치적 결합이었다. 그것은 고구려 왕권의 정당성을 세운 혼인이었고 북부여 왕통을 새로운 국가로 옮기는 통로였다. 고구려는 주몽의 칼만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고구려는 소소노의 계보 위에 세워진 나라였다. 고구려 건국을 계승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국호 전환이다. 북구여에서 고구려로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중심, 방향, 군사 전략, 배회 정체성이 새롭게 재편되었다는 뜻이다. 북부여는 단군조선 이후의 정통성을 보존하고 재건한 나라였다. 고두막한과 고무서의 시대를 거치며 북부여는 단군조선의 맥을 잇는 계승국가로 기능했다. 그러나 주몽의 시대에 이르러
북부여는 더 이상 보존과 재건에 머물 수 없었다. 새로운 정치 환경, 동부여와의 갈등, 한나라 세력의 압박, 대륙남부와 압록강 유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맞물리면서 더 적극적인 국가 형태가 필요해졌다. 고구려라는 이름은 바로 그 전환을 상징한다. 북부여가 단군 조선의 기억을 지키는 국가였다면 고구려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대륙을 향해 나아가는 국가였다. 북부여가 왕통의 보존이라면 고구려는 왕통의 확장이다. 북부여가 회복의 이름이라면 고구려는 진출의 이름이다. 따라서 국호 전환은 단절이 아니라 발전이다. 북부여의 정통성이 고구려라는 더 강한 국가 형태로 재편된 것이다. 이 관점에서 주몽은 나라를 빼앗은 정복자가 아니라 기존 왕통을 이어받아 더 큰 국가로 발전시킨 창조적 계승자다. 따라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이다. 고구려는 북부여의 단절이 아니라 확장이다. 기존 서술에서 고구려는 주몽이 새로 세운 나라로 강조된다. 물론 그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구려는 새로운 나라였지만 그 뿌리는 북부여에 있었다. 주몽은 새로운 왕이었지만 그 정통성은 고무서와 소선호를 통해 북부여 황실과 연결되었다. 고구려가 북부여의 확장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혈통의 확장이다. 고무서와 소선호를 통해 북부여 황실의 정통성은 주몽과 결합했고 고구려 왕권의 핵심 기반이 되었다. 둘째, 공간의 확장이다. 북부여의 중심이 졸본과 압록강 유역으로 이동하고 이후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대륙국가로 성장했다. 셋째, 사명의 확장이다. 북부여가 단군 조선의 맥을 보존했다면 고구려는 그 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대륙 질서 속에서 강력한 국가로 발전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고구려 건국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이어짐이다. 주몽은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정통성을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한 사람이다. 고구려가 강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구려는 뿌리 없는 신생국가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단군 조선의 기업, 북부여의 왕통, 동명왕의 전통, 소선호의 황실 정통성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계승된 나라였다. 그리고 계승된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본 책의 결론을 정리하면 주몽은 정복자인가 계승자인가? 본 총론의 대답은 분명하다. 주몽은 정복자이기 전에 계승자였다. 그는 동부여에서 쫓겨난 영웅이었지만 졸본에 들어와 북부여 황실과 결합했다. 고무서 단군의 사위가 되었고 소선호와의 혼인을 통해 북부여 왕통의 정통성을 얻었다. 고무서 사후 그가 권력을 이어받았다면 고구려 건국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합법적 승계의 성격을 가진다. 북부여에서 고구려로의 국호 전환은 단절이 아니라 재편이었다. 북부여가 단군 조선 정통성의 회복 국가였다면 고구려는 그 정통성을 대륙 국가로 확장한 국가였다. 따라서 고구려는 북부여의 끝이 아니라 북부여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주몽은 망명자가 아니라 계승자였고 고구려는 새 나라였지만 그 뿌리는 단군 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후기 북부여로부터 오래된 나라였다. 또한 고두막한의 딸 파소공주는 박혁거세의 신라로, 그리고 소선호는 비류온조 백제로, 결국 신라, 고구려, 백제는 단군 조선 마지막 47대, 고열과 단군의 적통혈통인 후기 고두막, 고무서, 단군으로부터 삼국이 이어지는 역사이다. 이상으로 잃어버린 5000년사 10부작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